자, 이번 시간에는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열의 정의를 보면, 수열이라는 게 보통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밑에 첨자 같은 걸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보통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치역은 공변역은 보통 그 실수의 집합이 되는 일종의 함수를 통상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의 함수값의 f의 함수값, 즉 n일 때 그 함수값 an 요것을 수열 이거일 때 함수 f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쭉 나열해서 쓰면, 원소들을 나열해서 쓰면 우리가 익히 과거부터 보아온 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집합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AN 이거하고 수열에서 AN 이것은 겉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쓰지만 수열에서는 같은 원소일지라도 다 따로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A1, A2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AN이 n의 제곱일 때를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BN이 n의 제곱분의 1인 경우에는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 1, 또 2의 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0.25, 3의 제곱분의 1은 9분의 1이니까 0.125, 4의 제곱분의 1은 16분의 1이니까 0.0625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N 같은 경우 n이 커지면 n의 제곱 같은 경우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AN이 n의 제곱인 경우는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BN 같이 n의 제곱분의 1은 보다시피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계속 언젠가는 0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N이 마이너스 1의 n승과 같은 형태의 수열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제곱이니까 1, 3일 때는 마이너스 1, 4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즉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n이 계속 커질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커질 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히 갈 때 an이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면 an은 a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A를 갖다가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없이 커지는 거, n의 제곱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n의 제곱분의 1과 같은 경우는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발산이라고 제기하고, 또는 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n이 무한대일 때. 자, 그럼 예제 2.1을 보죠. 그래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n이 1일 때, 5일 때, 10일 때, 50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때 그때의 그 n분의 1의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0의 숫자가 점점 가니까 결국은 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n이 무한대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한의 이제 성질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 an과 bn의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 그리고 극한을 a, b라고 하자.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 a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이 b, 이거가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럴 때 그 다음의 극한 플러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가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곱하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고요, 나누기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리 2.1의 극한의 성질 요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이제 2.1을 이제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기 전에 꼭 극한의 수열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정리를 만족하죠. 정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제 2.2를 보죠. AN하고 BN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동하는 형태의 급수죠. 수열이죠. 그래서 각각은 수열이므로 극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AN 더하기 BN은 항상 0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요 n이 짝수면 요건 홀수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반대 왔다 갔다 해서 항상 0이 돼. 그래서 더하면 항상 0이니까 그 극한일 0을 가져요. 그렇지만 이 각각은 진동하기 때문에 정리 아까 극한의 성질을 만족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극한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극한을 이때는 또 마이너스 1로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즉 an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동.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도 진동, 즉 발산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1로 극한을 갖지만 두 개를 나눠보면 진동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 예제 2.3. 우리가 n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걸 보였으니까 이게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의 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우리는 이게 유리함수 형태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 즉 n의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이 분모 부분이 1로 수렴하고 분자도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도 다시 수렴한다. 그게 극한의 성질이었으니까 그래서 1로 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수열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 합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황을 좀 미리 공부해야 되는데 원금이 1이고 이율이 r분의 1일 때 n년 후에 원리 합계의 공식은 1 플러스 r분의 1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an이 되는 건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n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므로 우리가 특별히 r을 n이라고 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특별한 형태를 얻어낼 수 있어요. 즉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an이. 그래서 n의 값 대신 1 넣으면 2가 되고요. 10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되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7182까지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값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이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요 값이 이러한 형태의 수열의 극한이 우리는 2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2.7식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요 2라는 값은 대략 이 정도의 값이고요. 원주율 파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초월수라고 하는 수예요. 초월수라고 하는 수는 좀 특별한 수이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파이와 같은 무리수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 수열에 대한 엄밀한 논의는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2.1이 있는데 연습 문제 2.1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3번에 여기 큰 2번에 4번, 5번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에 4번, 그 다음에 그 4번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5번에서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요거 정도 일단은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어떤 A점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A를 포함하는 구간을 이제 우리가 I라고 할 것입니다. I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뭐 정의역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구간 I의 끝점이거나 내부의 점이라고 편의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n분의 1만큼 떨어진 점, 즉 A가 이렇게 있으면 n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점, 여기 n분의 1, 그러면 여기가 바로 xn이 되겠죠. 그래서 n이 커지면 axn이 이렇게 a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xn은 a로 수렴한다. 또는 마이너스 1이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n이 커지면 어쨌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가 있으면 x1은 여기쯤 있고요, x2는 여기쯤 있고요. 그래서 여기 거리가, 여기는 n분의 1만큼, 여기는 n분의 2만큼, 2분 여기서는 이제 1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2분의 1만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a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한 실수 x들이 이제 존재하면, 구간 i에 있어서 존재하면 구간 i 내에서 x가 a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구간 i가 실수 전체이거나 잘 알 수 있으면 구간 i 내에서라는 단어는 이제 편의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x가 a로 수렴할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간 i 내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즉 함수 값이 a라는 값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a라는 게서 그 함수 요때 a라고 하는 것을 수렴값이라고 하죠. 극한값. 그래서 만약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a가 함수의 정의역이 원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는 빠져 있을 때 여기에서 x가 이렇게 가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경우도 아까 같이 a 빼기 n분의 1과 같은 타입인 경우는 n이 무한 들어가면 결국은 1로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가 a로 다가갈 때, 이걸 우리말로 x가 a로 다가갈 때, 그 다음에 함수 fx가 a로 다가간다, 즉 수렴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a라는 값은 항상 그 유한 확정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극한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fx는 x의 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fx가 x의 제곱. 그래서 2라는 점이 있으면 통상 우리는 x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그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요 함수의 값이 대략 4쯤 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요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 4라는 값으로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x가 2보다 이고 x가 2로 갈 때를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1일 때 함수값 요건 x의 제곱이죠. 그래서 1의 제곱. 그죠? 요거는 2.25는 결국 1.5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 함수 값을 1.99995 하면은 이게 1.9999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거의 4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4로 가는구나 일 때 함수값 x의 제곱, 즉 x의 제곱은 4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큰 경우에 대해서도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똑같이 우리는 4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x 값 대신에 2 또는 2.0 2.0 2.1 2.05 2.0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5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함수값에 대한 2.1의 제곱 이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4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린 것은 방금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2.7 극한값을 구하여라 했어요. 그럼 이건 1차 함수식이니까 그냥 간단히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될 것이고 x가 1로 가면 함수값이 이렇게 다가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보다 큰 데서 1로 가도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값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극한값 이것을 계산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x 이 분모가 0이 되는 x 이퀄 0에서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은 실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x가 2로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그래프는 어쨌거나 요 4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4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2란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왜냐하면 2가 아니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돼서 우리가 4로 가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x가 0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것은 0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니까. 자, 그래서 0분의 0꼴의 형태를 얻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 4분의 파이일 때의 이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요거일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쓴 거죠. 즉 4분의 파이분의 사인 4분의 파이 이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파이분의
4 이게 4분의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2파이분의 4 루트 2가 되고 요렇게 나누면 2가 되고 그러면 요거는 3.14 요거는 2 곱하기 1.414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등등등.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0.900316 대략.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그런 값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이 정도 되면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 값이 거의 1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이건 수학과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습 문제 2.2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제 1번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 뭐 3번 또는 7번, 8번 뭐 이 정도는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그 예제 2.15에 있는 요 결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 결과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상수일 때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2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